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35강 오늘 6장 채권 투자 운용 및 투자 전략 중 9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분에 보면 우리가 옵션부 채권이 나왔어요.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근데 이 수의 상환 채권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수의가 그냥 수시로 그냥 상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채권을 특히 사채 등을 발행한 사람은 누구죠? 발행자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만기 전이라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을 우리가 수의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환이라는 게 뭐예요? 갚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살 수 있는 권리가 요 발행했던 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콜 옵션이죠. 그래서 콜 옵션 무채권 들어갑니다.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죠.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액면금리가 지금 현재 10%입니다. 그러면 사채 등에 기입된 액면금리가 10%면 요 발행자는 항상 10%로 뭐요?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액면으로 갚습니다. 발행되고 나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해가지고 지금 시장금리가 8%예요. 그러면은 발행자가 볼 때는 자기는 10% 지금 이자를 주는데 지금 다시 사채를 발행하면 자기는 8%만 갚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발행자는 기존에 발행된 요 사채를 뭡니까? 이 10%, 액면금 10%의 사채를 자기가 갚아버립니다. 갚고 다시 뭐 한다고요? 자, 다시 8%의 새로운 뭡니까? 요 사채를 발행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게 수의 상환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면금리보다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의 상환 채권을 발행자가 상환하면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더 하락할 때 쓰는 겁니다. 이때 채권의 가치를 볼 때 요 채권의 가치는 전부 다 채권자가 따지는 겁니다. 채권자는 일반 채권의 가치에다가 만약에 요 발행자가 사채를 갚아버리면 그만큼 손해보죠. 그래서 콜 옵션의 가치를 차감합니다. 차감한 가치가 채권 가치가 됩니다. 근데 수의 상환 청구입니다. 청구. 이거는 청구는 수의적으로 뭡니까? 상환해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한다는 말 자체는 빨리 갚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만기 이전이라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요 채권자가 원금 상환을 누구에게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수의 상환 청구 채권입니다. 그럼 이때 말 그대로 자, 이 채권자가 누구한테요? 자, 발행자에게 내 사채를 자기 발행자가 팔아묻는 거죠. 팔아묻는 거니까 이거는요,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풋 옵션 무채권을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지금 액면금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10%입니다. 사채 액면금리 10%인데 요 채권자는 10%씩 꼬박꼬박 이자를 챙깁니다. 근데 지금 시장 금리는 12%입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사채를 산다면 자기는 12%의 사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2% 같으면은 자기는 12%의 이자를 받아 물을 수 있는데 종전의 사채이기 때문에 10% 받아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뭐 한다고요? 요 채권자가 요 사채의 상환을 청구해가지고 이때 받은 돈으로 12%의 사채를 새로 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액면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주로 유효한 게 수의 상환 청구 채권이라는 겁니다. 이때 유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채권자 기준을 볼 때는 일반 채권 가치에다가 자기가 풋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옵션부 채권을 한 번씩 시험 잘 놓으니까 얘는 봐두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죠. 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9번의 해설입니다. 제가 이거 조금 해설상 제가 미리 한번 필기를 해 둔 겁니다. 자, 1번. 자, 9번. 다음은 옵션부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의 상환 청구. 수의 상환 청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는 발행자가 하는 거죠. 발행자가. 자, 수시로 그냥 갖겠다 이 말입니다. 만기 이전이더라도 발행자가 임의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콜 옵션부 채권이다. 그러니까 발행자가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다시 사들이는 거니까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콜 옵션부 채권이다. 수의 상환 청구 채권입니다. 수의 상환 청구 채권은 언제든지 수시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누가? 채권자가 청구하는 거죠. 자, 이는 만기 이전이라도 채권자가 임의로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 옵션 무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볼 때는 누구에게 발행자에게 팔아묻는 겁니다. 팔아묻는 것. 자, 그러니까 팔아묻는 것은 뭐다? 풋 옵션. 자, 수의 상환 채권의 가치는 수의 상환 채권은 이거죠. 가치는 자, 이는 항상 채권자 기준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발행자가 뭐요? 채권자에게 콜 옵션 행사해버리면 그만큼 채권자는 손해보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 가치에다가 콜 옵션 가치를 차감한 값이 됩니다. 자, 되고요. 다음, 수의상환 청구 채권은, 자, 수의상환 청구 채권은 이쪽이죠.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채권자가 누구에게, 발행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하는 겁니다. 하락할 때 같으면은 오히려 10% 받으면 낫죠. 이 수의상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액면금리가 액면금리 10% 받는 것보다 이걸 팔고 다시 뭐요? 12%짜리 채권 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거는 뭐요?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오히려 뭐요? 수의상환 청구 채권을 행사하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고요? 하락할 때가 아니라 상승할 때 해야 되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고요. 자, 수의상환권이 부여된 채권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위에 콜 옵션 적어놨네요. 콜 옵션 같으면 어디 쪽입니까? 이쪽이네요. 이쪽.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상환 채권을 말합니다. 수의상환 채권을 말합니다. 자, 옳은 것은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뭐요?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높아질 경우 뭐요? 행사권자가 뭐요?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발행금리가 발행금리는 바로 액면금리입니다. 발행금리하고 액면이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뭐요? 높아질 경우 행사권자가 상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시장금리보다 뭐요? 액면금리가 더 높을 때 이 발행자는 이걸 갚고 다시 자기는 8%의 낮은 금리로 발행하려는 거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왜? 옳은 것입니까? 수의상환 채권에 대하여 옵션을 행사하는 자는 채권의 보유자이다. 이때 콜 옵션이니까 이때 수의상환 채권에 대해서 뭐요? 옵션 행사하는 자는 누구다? 발행자입니다. 발행자. 발행자입니다. 발행자. 채권의 보유자가 아니라 발행자이다. 자, 일반 채권에 비해서 표면금리가 이만큼 뭡니까? 요 채권자가 손해보는 대신에 이만큼 뭡니까? 좀 더 금리가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표면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채권의 보유자가 누구죠? 채권자가 콜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자, 이건 높고 해야 되죠. 수의상환 채권의 가치는 일반 채권의 가치에다가 그만큼 콜 옵션의 가치를 해버리면 채권자가 손해보기 때문에 콜 옵션의 가치를 차감한 값입니다. 가산이 아니라 차감한 값. 그 답은 옳은 것은 1번이 되죠. 자, 한번 봐두시고. 다음, 채권의 발행 방법 중에서 공모는 주로 간접 발행이죠. 근데 채권의 경우는 공모 같은 경우도 채권의 경우는 직접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래서 매출 발행은 발행 조건을 미리 정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적이란 말은 개별적으로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한 금액 합계를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것도 매출 발행도 직접 모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벤셔널 방식은 컨벤셔널이 뭡니까? 그대로 쭉쭉 회전하는 거죠. 최저 수익률부터 발행 예정일에게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 가격을 결정해가는 복수 가격 경방식이다. 밑에 한번 그 박스 한번 봐보세요. 밑에 해설에. 자, 해설을 보면 경매 입찰 방식의 이해에 발행 예정액이 지금 현재 500억입니다. 5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한번 이 자체를 한번 한번 입찰 의무를 해봤습니다. 근데 갑사가 입찰 금리로 입찰 금액 120억 원을 입찰 금리 3.2%에 일단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는 자, 30억을 3.3%의 금리로 입찰했습니다. 병사는 100억을 3.4%의 입찰 금리로 제시했습니다. 정사는 150억 원의 입찰 금액으로 3.5%의 지금 현재 입찰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사, 을사, 병사, 정사를 합치면 총 입찰 금액이 500억이 됩니다. 순차로 쭉 내려옵니다. 컨벤셔널 내려옵니다. 근데 무사는 200억 원을 3.6%의 금리로 자, 입찰에 응모했지만 벌써 자, 어떻게 정사까지를 합치면 500억이기 때문에 무사는 발행 예정 총액이기 때문에 낙찰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갑사에게는 3.2%, 을사에게는 3.3%, 병사에게는 3.4%, 그 다음 정사에게는 3.5%, 이런 식으로 그대로 쭉 제시한 대로 해주는 요 금리가
요 금리가 말 그대로 이게 해주는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컨벤셔널이라는 겁니다. 컨벤셔널. 그럼 갑사는 자 3.2, 을사는 뭐요? 3.3. 그다음 병사는 뭐요? 3.4. 그다음 뭐요? 자 정사는 3.5%. 이렇게 제시해주는 이게 뭐죠? 이게 컨벤셔널입니다. 그래서 컨벤셔널은 말 그대로 뭐요? 자 한 개의 금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금리가 되는 뭐요? 복수 가격 경비 방식입니다. 근데 그와 좀 다르게 자 더치 방식이 있는데 밑에 이거는 컨벤셔널이고 더치 방식을 보면은 요 중에서 뭡니까? 제일 높은 금리 요걸로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중에서 제시된 이 낙찰된 것 중에 제일 높은 금리가 3.5%죠. 그럼 3.5%로 바로 잡아버리는 이 방식이 뭐요? 더치 방식입니다. 그러면 더치 방식을 해버리면 당연하게 발행자는 뭐요? 제일 높은 금리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발행자는 3.5%의 금리를 뭐요? 갑사든 을사든 병사든 정사든 다 3.5%의 뭐요? 금리를 지불해주기 때문에 발행사에게는 이게 불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자 오히려 응모자가 유리한 겁니다. 응모자가 유리한 방식이 더치 방식입니다. 더치 방식이죠. 자 컨벤셔널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혼합 방식으로 짜가지고, 뭐요? 컨벤셔널 방식으로 한대. 그래서 이 더치 방식은 뭐예요? 단일 가격, 뭐예요? 갱방식. 이거는 여러 개니까 복수 가격입니다. 복수 가격 갱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조금 혼합으로 해가지고, 컨벤셔널 방식을 쓰되, 더치 방식을 조금 대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뭡니까? 요까지는 뭐예요? 자, 요까지는 컨벤셔널 쓰고, 또, 요까지는 컨벤셔널 쓰되, 또 뭡니까? 자, 요 수준은 또 씁니다. 쓰는데, 요때는 뭐한다고? 요거는 더치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까지는, 을까지는 뭡니까? 3.3% 제시되고, 그 다음에 정무는 뭡니까? 더치 방식. 3.5로 주고하는, 금리 주고하는. 이 방식이 바로 뭐죠?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라는 겁니다. 가격 낙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복수 가격입니다. 두 개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복수 가격 개념 방식 맞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컨벤셔널 방식은 최저 수익률부터 발행 예정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가를 쭉 뭡니까? 결정하는 복수 뭐요? 가격 경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컨벤셔널은 최저 뭐요? 금리부터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 더치 방식은 발행자에게는 불리하죠. 발행자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면 컨벤셔널 같으면은 갑에게 3.2, 을에게 3.3 줄 건데 이때는 뭐요? 제일 높은 금리, 요걸로 그냥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갑을 병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발행자는 금리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치 방식은 발행자에게 불리하고 오히려 응모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 3항이 틀렸네요. 더치 방식은 발행자에게 불리하지만 입찰 응모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발행 조건이 균일한 단일 가격이 맞습니다. 그냥 3.5% 다 적용해버립니다. 제일 높은 금리. 그 다음, 자, 낙찰 가격, 자,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낙찰된 전체 그룹을 몇 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눕니다. 나눈 다음, 여기에 대해서 그룹별로 또 뭡니까? 더치 방식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에게는 3.3을 주고, 여기 나와 있는 병과 정에게는 뭐라고요? 3.5를 주고. 이게 바로 더치 방식이, 이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11번은 한번, 요 이해를 해가지고 한번 배워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주고, 더치 방식을 한다면, 자, 입찰 금리는 얼마인가 하면은, 적용 금리는 얼마인가 하면 답은 3.5%. 그 다음에 혹시 컨벤션 같으면은 쫙 주진다는 거. 그죠? 자, 혹시 끊었을 때, 차등을 준다면 뭔다고요? 자, 갑과 을은 3.3. 그 다음에 병과 정은 얼마? 3.5. 이렇게 하는 건 차등 가격, 자, 낙찰 방식이다. 봐두죠. 이거는 한번 별 붙여놓고 한번 이해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다음, 보죠. 자, 다음은, 채권 발행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거 해놨습니다. 종액 인수 방식은 다 이거는요 간접 모집이에요. 그래서 종액 인수 방식이 제일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채권 발행자가 바로 뭡니까? 보험을 통해서 발행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직접 모집인데 간접 모집은 누가요? 자, 이거는요. 자, 지금 현재 발행 기관이 따로 있고 발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기관에서 잔액을 인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액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하는 건데 이 중에 인수 모집 중에서 종액 인수가 가장 일반적이고
종액인수는 상대적으로 수수료는 높습니다. 자, 보죠. 그러면은 종액인수 방식은 채권의 발행 방식 중 뭐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 모집 방식입니다. 즉, 발행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발행사가 발행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로 발행 기관은 뭐가 됩니까? 주로 보통 우리가 주관회사라 하는데, 주로 우리가 정권회사라든지 또는 종금사 등이 보통 발행 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 모집 방식이고, 무보증, 이 종액인수가 가장 많이 씁니다. 무보증 회사채의 경우는 잔액이 아니라 무조건 제일 많은 게 뭐다? 종액인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액인수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이고, 종액인수 방식은 주로 자, 가장 일반적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컨벤셔널 방식은 그러면 1번 기억력 틀렸죠? 컨벤셔널 방식은 복수의 낙찰 수익률로 결정되는 복수 가격 결정 방식이다. 앞에 컨벤셔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직접 모집이에요. 직접 모집인데, 요건 앞에 얘기했지만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 낙찰 수익률로 결정됩니다. 복수. 자, 되고요. 그 다음에 비경쟁 입찰은 당일 이루어진 입찰 경쟁에서 가중 평균 낙찰 금리로 제시되는 겁니다. 그 답은 기업과 률됩니다. 밑에는 표 한번 봐두시고 한번 이건 정리해 두시기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우리나라의 경우, 자, 채권의 유통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통은 말 그대로 거래소 시장 등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고채 위주의 시장보다 회사채 위주의 시장이 활성되고 있다. 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공채하고 통화 안정증권의 자지 비중이 전체 채권 시장의 약 70%입니다. 70%.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회사채 위주보다는 국공채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편입니다. 답은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장내 거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외 거래로 채권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 투자자의 비중보다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고, 그 다음에 국채의 지표 수익률로서 중요성이 증가되고, 채권 관련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건 나이가 한번 참고보시면 되고요. 13번은. 자, 14번. 다음은 채권의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앞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 만기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 같은 겁니다. 만기 수익률 1항에, 자, 그 다음에 앞에 설명했던 채권 수익률 14번이죠. 채권 수익률. 그 다음 요 나와 있는 내부 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발행에서 결정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만기 수익률 이런 것은 이게 바로 이 시장 수익률이죠. 수익률. 이건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유통시장이 결정됩니다. 유통시장. 발행사에서 결정되는 건 이게 아니죠. 발행사에서 결정되는 것은 뭐랬습니까? 앞에 액면이자율. 액면이자율. 표면이자율. 이게 발행자가 발행할 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는 유통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물론 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와 채권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결정되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실효수익률은 전체 투자기간 동안 따집니다. 실효수익률은 전체 투자기간 동안 따져가지고 모든 투자 수익률에 의하여 발생되는 최종 총수익의 투자 원금에 대한 증가율을, 자, 줄거는 실효수익률은 연간 단위 복리로 측정한 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실효수익률은 전체 투자 기간 동안 연간 단위 복리로 측정한 수익률이다. 이거는 실효수익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은 만기까지 발생된 총수익을 채권의 현재 가격으로 나눈 후 투자 연수로 나눈 단리 방식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줄거 놓으시고 단리 방식의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복리로 청진되는 실효 수익률보다 단리로 청진되는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왜인가 하면 복리로 측정되는 실효 수익률은
할인됩니다.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할인율. 자, 받으시고. 이런 뭐야, 개념만 좀 받으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15번. 이표채의, 이표는 뭐예요? 꼬박꼬박 뭡니까? 이자를 기간마다, 매달, 또 뭐 3개월마다 이자를 꼬박꼬박 주다가 만기에 이제 뭡니까? 원금을 갚는 구조가 이표채라 했습니다. 이표채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표채의 투자 수익률을 측정 결과 재투자 수익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만기 수익률이었다면 재투자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과 실효성의 관계를 냈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15번, 이거는 시험을 잘 놓는다, 이거. 시험 잘 놓는데, 15번은 잘 놓는데, 외우지 마시고, 일단 뭐요? 요 사이에, 자, 재투자 수익률 있죠? 줍니다, 이거. 투자 수익률 주고. 그 다음, 뭐요? 만기 수익률 줍니다. 주면, 일단 뭐랬습니까? 재투자 수익률이 크다 했죠? 그럼 요 사이다 그냥 뭡니까?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실효 수익률 넣어버리십시오. 실효 수익률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료에 재투자 수익률보다 만약에 만기 수익이 더 크다. 이리 주면, 이 더 크다 했죠? 주면, 요 사이다 뭡니까? 실효 수익률 잡아 해버리십시오. 이러면 답이 됩니다. 근데 간단한 거니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볼 필요 없이 답은 이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는 힘이 잘 놓으니까 그냥 준 요대로다가 뭡니까? 요 사이다가 뭔다고요? 그대로 부등을 주고, 그대로 두고 실효 수익률을 넣으면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15번 한번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번 나왔습니다. 갑은 액면 금액 10,000원. 만기 3년 할인채를 만기 수익률 5%에 매입하였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한 후 만기 수익률 얼마요? 우리가 7%에 이 할인채를 매도한 경우 처분 금액은 해놨습니다. 이건 할인채네, 그죠? 할인채는 말 그대로 발행할 때 만기에 뭡니까? 만기 요 자체의 금액을 뭐로 할인하여 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에는 중도에는 이자를 주지 않고 만기에 그냥 원금만 갚는 구조가 할인채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풀어낼 때 요 가치는, 자, 가치는 일단 먼저 요 지금 현재 구입 가격과 한번 구입 가격과 그 다음에 이 처분 가격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전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요 할인채 가치는 자, 만기 상환 금액. 만기에는 원금만 갚으니까. 만기 상환 금액을, 그 다음에 그대로 1 플러스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뭐예요? 자, 앞에 시장이자율에다가 뭘린다고요? 잔존 연수 되면 돼요. 잔존 기간. 잔존 기간 선언하면 됩니다. 이러면 할인채 가치가 됩니다. 그럼 일단 먼저 할인채의 한번 구입 가격 풀어보면, 취득 가격 풀어보면 어떻게 됐죠? 자, 취득할 때는 지금 이제 매입이니까, 자, 액면 금액 10,000원짜리를, 자, 지금 이제 1 플러스, 자, 3년 만기 할인채를 5%에 매입했죠. 자, 5%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0.05가 되겠네요. 만기 수익률은 0.05가 되고, 자, 지금 3년 만기니까 잔존 기간은 일단은 3년이 되죠. 이걸 풀어보면, 자, 대충 자, 8,660, 8,600 대충 38년 옵니다. 대충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채 매도할 때, 매도시를 보면, 자, 어차피 이거는 만기 상환은 똑같이 만원이죠. 만원인데, 자, 이때 1 플러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7%네요. 0.07. 07인데, 자, 지금 이제 2년이 경과하는 후니까 남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5년에서, 자, 지금 이제, 만기가 3년인데 2년 경과했으니까 남은 기간 1년이죠. 1년. 단위 1년입니다. 해주면 이건 대충 추천해 볼 때 9,340원 옵니다. 그럼 요 대충 차이. 이걸 빼면 되겠죠. 차이를. 빼내면은 대충 우리가 한번 풀으면 700, 7이 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처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한 매도 가치에서 매입 가치를 빼면은 차익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익은 707 오겠습니다. 우리 매도 가치가, 매도 가격이 더 크니까 차익이겠죠. 이익. 답은 사망이 되죠. 자, 17번. 자,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왔습니다. 요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채권 가격 정리는 잘 봐주셔야 된다. 말킬. 자, 한번 보세요. 자, 채권의 가격은,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되겠습니다.
앞치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요 공식에서, 이건 지워버리고요. 공식에서 한번 봅시다. 크게 쓰면은, 자, 일단, 요 가치를 보면, 채권 가치를 보면, 크게 보면, 가치는, 자, 뭐가 되죠? 채권의 가치는. 앞전에 보았다시피, 만기 상환 금액.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시도 좋고, 좋은데, 자, 만기 상환 금액. 한번 계속 써보겠습니다. 공식 그대로. 상환 금액이 있고, 요걸, 자, 1 플러스, 뭐요? 만기 수익률이 나오고. 여기다 이제 뭐요? 잔존 만기, 즉, 잔존 기간, 승이 들어갑니다. 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채권 가치가 크기 위해서는, 일단 뭐요? 분모는 전체는 작아야 되겠죠. 분자는 커야 되겠죠. 그래야 채권 가치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 만기 수익률은 당연하게 뭡니까? 작을수록 채권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킬의 정리에서 보면 제1정리가 뭐다? 채권 가격과 요 채권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입니다.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비선행 관계에 있더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정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채권의 가격 변동이 커진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잔존 기간 요게 길어질수록 뭐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더 작아지겠죠. 작아지니까 요거는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그려보면 생각보다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이게 더 길어지면 길수록. 자, 이거 그려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에 이 항의 그림은. 자, 지금 현재, 자, 잔존 만기가 있습니다. 잔존 만기가 있고, 한번 같이 모아봅시다. 잔존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원점이 되고. 자, 지금 현재 이 채권 자체가 앞에 채권 가격이 뭐요? 이자율이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더 낮아지죠. 자,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채권 만기 수익률이 지금 현재 이게 한번 10% 합시다. 10%일수록 당연하게 뭐 한다고요? 채권 가격은 더 낮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한계는 뭐 한다고요? 채권의 이 수익률이 5%입니다. 5%. 한계는 5%입니다. R은 5%입니다. 그럼 결국 이 뭐요? 앞에 요 수익률이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죠. 가치가 올라가는데 잔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뭡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 가치는 또 올라간다 이 말이고 올라갑니다. 자, 가는데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잔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뭡니까? 요 두 개의 뭐는요? 요 폭은 점차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커져갑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걸 우리가 이 항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자, 하자고 채권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뭐요? 변동 폭의 증가율은 만기를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 체감한다. 이게 요 말이죠. 요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현재 사망인데, 요 말은, 자, 지금 현재 채권 변동의 수익률은 쭉 가면 갈수록 요 변동은 처음에는 뭐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올라가는데, 다음에는 또 요만큼이 되고, 다음에는 뭐 요만큼이 되고, 다음에는 뭐 요만큼이 되고, 점점 뭡니까? 요 폭은 뭐 한다고요? 점차대로 체감한다 말입니다. 체감한다. 이렇게 우상하는데 요 귤게 이렇게 뭡니까?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폭은 감소한다. 이게 지금 현재 뭐죠? 이게 3정리입니다. 3일입니다. 3이 되고, 저점가율은 체감한다. 그 다음에, 자, 4번. 수익률이 상승했을 때의 가격 하락폭과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의 가격 상승폭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우리 보니까, 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 사항을 보시면, 자, 지금 보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사항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자, 보니까, 이 채권에 뭐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있고, 지금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고, 재고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가 우리가 보니까, 자, 채권 수익률이 있습니다. R. R이 있습니다. R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자체가 보니까, 이 금리가 이 앞에 긴 줄로 봅시다. 여기. 여기 한번 봐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한번 R로 합시다. R로 합시다. R로 할 때, 요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은, 요 금리가, 앞에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낮아질수록 뭡니까? 낮을수록 최고 가치는 올라간다 했습니다. 또 가지고 올라갈수록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때는 요만큼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낮아지면 올라갑니다. 근데 또다시 뭔다고요? 자, 이제 금리가 이때는 지금 현재 R1으로 낮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2로 올라갑니다. 이만큼 다 올라갑니다. 막 올라간다 생각합시다. R2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자, 올라가면 지금 현재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요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최고가치는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가치가 요 RO가 지금 현재 요만큼에서 결정될 때 최고가치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요만큼 올라가더라는 거죠. P와만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제 뭐가 되니까 자, 금리가 지금 현재 R2로 올라가니까 이제 최고가치 떨어지죠. 떨어질 겁니다. 올 때는 P2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 보니까 요러한 곡선이 오더라는 거죠. 자, 이게 일명 뒤에 가면 이게 바로 뭐 같다고 이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듀레이션과 같습니다. 듀레이션과 같아집니다. 듀레이션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듀레이션이 뭡니까? 상승한다 말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채권 가격의 변동성하고 요 듀레이션은 결국 같아집니다. 뒤에 컨벡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한번 보겠지만 이건 보고요. 자, 그러면은 수익률이 상승했을 때의 상승했을 때의 가격 하락폭과 요만큼 폭과 수익률이 상승했을 때의 가격 하락폭과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의 가격 상승폭을 따져보면은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게 아니라 틀렸죠. 그래서 답은 5항이 되겠습니다. 앞전 한 개 더. 자, 그 5 정리는 어디 있습니까? 밑에 5 정리는 자, 표면이 낮은 채권일수록 뭐였습니까? 이거죠. 낮은 채권일수록 뭡니까?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 이 말이죠.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우리가 뭔가 하면 볼록스입니다. 볼록스. 일명 컨벡시티. 그러니까는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클수록 듀레이션이 커지고, 그 다음에 볼록스도 커집니다. 같이 간다 보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배워보셔야 됩니다. 답은 17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안 보고, 그 다음 18번. 자, 말킬의 채권 가격 정의에 관한 설명 한번 옳은 것 한번 더 봅시다. 자,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상승할수록,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이게 상승할수록, 거꾸로 이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분모가 커질 겁니다. 커지면 오히려 전가격이 뭐 되겠습니까? 하락하겠죠. 그래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상승할수록 전가치는 커진다. 이 말이죠. 자, 커진다. 자, 다음. 잔존기간이 길수록 동일 수익률 변동폭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적어진다. 자, 보죠. 잔존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길어질수록 그만큼 뭐였습니까? 길어질수록 요 분모 자체가, 그죠? 이게 더 커지죠. 그래서 그만큼 길면 길수록 동일 수익률 변동에 대한 채권의 가격 변동률은 더 커집니다. 이게 길어질수록 동일 변동률, 채권 변동률은 더 커집니다. 자, 이 말이고요. 다음. 자, 잔존기간이 길수록 채권의 가격 변동률은 가격 변동률은 체감합니까? 최저합니까? 잔존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가격 변동률은 감에 갈수록 뭡니까? 더 길어질수록 뭡니까? 체감합니다. 자, 틀렸죠? 자, 틀리고. 그 다음에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동일한 크기의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률은 더 커진다. 아니죠? 표면금리가 더 낮아질수록 똑같은 뭡니까? 표면금리가 상승과 하락했을 때 낮아질수록 뭡니까?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진다. 이래 되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9번. 자, 맥킬리의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요 맥킬리의 듀레이션하고 19번에 채권 가격의 변동성하고 맥킬리의 듀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요 볼록성은 같이 간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 변동성이 클수록 뭐죠? 자, 듀레이션도 커지고 볼록성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건 한번 별붙여놔야 됩니다. 같이. 이때 사실은
이 듀레이션은 이게 채권 가격의 변동 같은 논리인데 요 듀레이션은 주로 뭘 하는가 하면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거는 자, 투자 원금의 가중 평균 회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건 이렇게 안 내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뒤에 하겠지만은 듀레이션하고 채권 가격 변동성하고 보로성은 같은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듀레이션하고 보세요. 자, 듀레이션이 뭡니까? 자, 뭐예요? 듀레이션이 커진다 이 말은 결국 뭐다?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 이래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더 크다 말 자체는 그 컨벡시티인 볼로성이 더 커진다 이래 보세요. 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같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더 커지는 게는 자 앞에 보시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요? 표면금리가 더 표면금리가 더 낮을수록 뭡니까? 요 수익 변동이 커집니다. 듀레이션이. 그래서 이거는 표면금리가 같이 그냥 묶어버리십시오. 표면금리가 높은 것보다 낮을수록 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요 채권의 요 수익률 수익 자체가 말할수록요 낮을수록 분모가 낮을수록 더 커지죠. 자, 그 채권 수익률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많을수록 낮을수록. 자, 한 개 더 볼게. 뭐죠? 자, 잔존기간 요거는 길수록. 잔존기간 자체는 요 길어질수록 이렇게 쭉 길어질수록 뭡니까? 더 가격 채권의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잔존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에 다 한 거죠. 표면금리가 높은 것보다 낮을수록 가격 채권 변동이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잔존기간이 길면 길수록 뭡니까?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자, 이거 한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 변동폭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배포쳐야 됩니다. 같이 묶었어요. 이거는 듀레이션이든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든 볼로성이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라고 합니다. 요 요건은. 봐야 됩니다. 근데 한 개 중요한 거는 잔존 기간은 길수록, 이것만 길수록 뭡니까? 이것만 길수록 듀레이션 이 자체가 더 커진다는 것. 잔존 가격과는 비례하지만 표면금리하고 채권 수익률은 작은 게 더 듀레이션이나 채권 가격 변동성이나 볼로성이 더 커진다. 잔존 기간만 같이 간다. 나머지는 반대. 이거 외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듀레이션은 19번. 듀레이션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듀레이션은 채권 가격의 변동성과 같은 맥락이며 채권 가격의 변동성과 같은 맥락이며 투자 원금의 가중 평균 회수 기간을 말한다. 그죠? 말한다.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 채권의 듀레이션은 이 채권의 잔존 기간보다 짧다. 앞에 있죠. 만기 일시 채권은 듀레이션은 채권의 잔존 기간과 일치합니다. 보통 우리가 할인채 같은 경우, 이표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듀레이션이 더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이 만기 일시 채권은 자, 사이사이에 이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듀레이션은 이 채권의 잔존 기간과 같아집니다. 자, 그 답은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만기와의 관계에서 채권 가격의 변동성, 듀레이션 및 볼로성은 성질은 맥락 같이 합니다. 말 그대로 잔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뭡니까? 듀레이션도 커지고 그 다음 채권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볼로성도 커집니다. 다음 이표채의 경우에는 이표채는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쭉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길수록 그 다음에 표면 이자율 또는 만기가 잔존 기간이 길거나 또는 표면 이자율 또는 만기가 낮을수록 이 말이죠. 낮을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잔존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 다음에 표면 금리가 낮거나 채권 수익이 낮을수록 뭐 한다고요?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듀레이션이 길다 말 자체는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 볼로성이 커진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건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같이 묶어서 꼭 별표쳐 내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한 개 따로 떨어지지 말고 같이 암기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한번 정리해놨고요. 참고로 보니까 우리 위에 19번 해설에 19번 해설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자, 한번 봐놓지요. 쭉 좋은데. 한번 한번 표면이자율, 채권 수익률, 잔존기간 쭉 나와 있죠. 한번 봐주시라면 그 정리하는 거, 요거 정리입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0번. 채권의 볼록성에 관한,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볼록성. 이걸 컨벡시티를 하는데, 컨벡시티. 이걸 우리가 컨벡시티를 합니다. 컨벡시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채권의 볼록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있고. 자, 지금 현재 이게 채권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면은 듀레이션으로 측정된 채권 가격은 항상 선행입니다. 듀레이션으로 채권 가격이 이렇게 쭉 놓는다 생각합시다. 이게 우리가 뭔가 하면 이게 듀레이션으로 측정된 말 그대로 채권 가격입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의 채권 가격은 항상 선행이 된다. 선행. 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제 채권 가격을 따져보면 실제 채권 가격 자체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볼록성입니다. 이 자체를 해서 이렇게 볼록합니다. 볼록이라 합니다. 볼록하단 말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실제 채권 가격입니다. 실제 채권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자, 금리가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낮을수록 더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갈수록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요 자체가 더 작게 내려오는 거고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요 차이 있죠. 이거 차이. 요거의 차이. 요걸 우리가 만다고 이게 바로 컨벡시티를 합니다. 컨벡시티. 이 차이를 갖다 우리가 컨벡시티, 즉, 볼록성이라는 겁니다. 볼록성. 볼록성. 이만큼 볼록하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볼록성이라는 겁니다. 이때 보통 보면은 이 오차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영역이 뭔가 하면은 실제 오차 영역. 실제 뭡니까? 요 채권 가격이 둘에서 측정된 요 채권가보다 항상 높다는 겁니다. 항상 높은 이게 바로 이게 오차 영역입니다. 오차 영역이 됩니다. 그 오차 영역이 결국 뭘 설명한다고요? 이게 볼록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받으시죠. 자, 20번. 채권의 볼록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볼록성이란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간에는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 간에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채권 수익률이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좀 덜 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볼록성하고 똑같았죠. 그 다음에 볼록성은 자, 만기에 대한 자, 채권 가격의 2차 함수 요걸 채권과 나눈 값이고 수익률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볼록성은 실제 채권의 가격과 수정 듀레이션에 의해 예측된 채권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근데 듀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볼록성은 뭐한다고요? 증가함에 따라 볼록성은 체중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21번. 채권의 듀레이션과 저가 볼록성은 같은 면에 보냈습니다. 듀레이션의 측정은 직선으로 표시되지만 볼록성은 항상 곡선이고 실제 채권의 가격은 듀레이션의 가격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과 실제 채권의 이 오차는 볼록성이 클수록 뭡니까? 클수록 그만큼 커질수록 그만큼 더 커집니다. 오차는. 그죠? 커진다. 그 다음에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표면 이자율이 낮거나 만기 수익률이 낮을수록 볼록성은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앞에 표면 이자율이 낮거나 자, 채권 수익률이 낮을수록 뭐 한다고요? 채권 수익률 만기 수익률입니다. 볼록성은 더 커진다. 같은 면으로 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36건 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채권 볼록성하고 듀레이션 이어본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요 관계된 내용이니까 여기에 맞춰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봐줘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